손피 1억이라고 했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 수인의 최종 부담은 2억 4천 정도가 됩니다. 왜? 손피 1억. 피 1억에 1차 양도세 77%에서 7,700만 원. 그리고 2차 양도세가 한 6천만 원 정도 나와요. 1억 7,700, 6천을 합쳐서 약 2억 4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상 거래면 매수인은 4억 4천을 부담해야 되고 손필요하면 2억 4천, 다운 계약을 쓰면 1억 1천만 원. 프리미엄으로 넘어갈게요. 프리미엄, 전매로 인한 시세 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 계약자가 손해보고 파는 상황, 얼마 전까지 많이 있었죠. 표시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마이너스, 마피 또는 포기.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500 써있으면 마피.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000 써있는 데다가 계약금 포기 이렇게 써있습니다. 마피는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금 포기 마피는 보시면 계약금 포기라고 써있고요. 특징은 피가 10단위, 50단위, 40단위로 끝납니다. 왜냐? 계약금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3억 6,100만 원인 분양권을 계약할 땐 3,610만 원 냈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기한다. 이게 이제 계약금 포기 마피고요. 완전 마피, 그거보다 더 낮췄어. 계약금도 포기하고 그보다 더 눈물의 할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마피는 그래도 나는 계약금 3,600만 원 낸 거 중에 조금이라도 건지고 싶어. 자존심은 세우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요. 각각 거래 방식을 보면 계약금 포기 마피는 주고받을 돈이 없어요. 완전 마피는 매수인은 땡큐예요. 사는 사람이 오히려 받습니다. 더 마이너스로 팔기 때문에 매수인이 받는 상황이고요. 불완전 마피,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조금 받겠죠. 3,610만 원을 묻어뒀는데 마이너스 3,000이면 매도인이 최종적으로 610만 원을 돌려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계약금 포기 마피, 제가 아까 3,610만 원 말씀드렸는데요. 서로 주고받을 돈이 없어요. 진짜로 주고받을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도 일방 해제나 배액 상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 계약 해제금이나 위약금을 계약서 특약에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산 지불금은 0원이지만 계약 해제금 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책정한다. 이래야지 한 사람이 그냥 마음을 바꿨을 때 어떻게든 다른 사람 쪽은 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줬다가 잔금일에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피는 뭐 가장 간단하죠. 돈은 주고받고 피만 없습니다. 무피, 분양가 매매 이렇게 보통 네이버에 나옵니다. 단 가끔 보면 희한하게 다 무피인데 피 200만원 이렇게 피 300만원 써있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매도인이 정신을 못 차렸다. 왜? 나 이 피 300 받아서 내가 부동산에 줄 거야. 중개보수는 또 내기 싫으니까 매도인이 정신 못 차린 상황이다. 피 200, 300짜리는 그냥 깎으세요. 무피로 합시다.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 어떻게 해서든 깎아줄 겁니다. 이런 피가 나타날 때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때로 접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플러스 프리미엄, 이게 가장 복잡한데요.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표시는 제일 단순한데 P3,000, P1,000.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해야 될 것이 많아서 이런 암호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플러스 P300 금매, 그리고 실거래 신고라고 돼 있어요. 이 실거래 신고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정상거래 양도세 매도 부담과 같은 뜻입니다. 양도세 매수 부담입니다. 이거는 저도 저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다운 계약이란 걸 수도 있고 또는 손피라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5번 손피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필요 금액 있음. 이거는 대부분 다 다운 계약이에요. 필요 금액, 내가 다운 계약이란 건 불법이라 부동산도 대놓고 표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필요 금액 또는 추가금 이런 식으로만 쓰고 있어요. 세금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문제인데 양도소득세,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권의 세금은 딱 두 가지예요. 분양권을 보유하고 1년까지는 77%, 1년은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66%가 양도세, 그러니까 단일세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계속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1년 지났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잘못 팔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피의 크기에 따른 세금의 변화를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합산 과세가 됩니다. 내가 올해 이 분양권 말고 다른 분양권 또는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 또 수익이 났다면 이때는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가 있어요. 내가 2건 이상 팔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금에 따른 우리가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77%, 66%라고 말씀드렸고요. 매도인은 나는 어떻게든 1억을 벌고 싶다 해서 출발을 해볼게요. 매도인 수익 1억 원함. 우리가 양도세 매도 부담은 보통 정상거래, 실거래 양도세 매도 부담이
한 세트입니다. 매도인이 지금 1억을 남기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P는 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매수인이 부담할 P는 4억 4천이에요. 왜? 4억 4천을 매도인이 받아서 세금을 내고 1억을 남기고 싶어하니까. 4억 4천 받으면 대략적으로 세금이 7% 3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익 1억 원 이렇게 남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정상거래, 다운거래 P 1억 1천만 원 정도로 매수인은 부담을 하면 됩니다. 다운거래는 내가 실제로 P 1억을 받건 P 1억 3천을 받건 그거보다 계약서에는 적게 받았다고 쓰는 거예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원래대로라면 아까 P가 4억 4천만 원이었지만 지금 P 1억 1천만 원을 받고 신고를 1,300만 원에 한다면 매도인은 손에 1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좋은 게 다운거래예요. 그런데 매수인이 다운계약에 응하는 이유가 있겠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거거든요. 나중에 취득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판다고 했을 때 비과세를 못 받으면 내 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그래도 다운계약을 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2 정상거래와 비교했을 때 그래요. 나 다운계약 그러면 안 할래 하면은 부동산 그리고 매도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다운계약을 하면 매수인이 필요한 돈은 1억 1천만 원이었지만 알았어. 그럼 합법적으로 합시다. P는 4억 4천. 당장 매수인이 이걸 살 때 필요한 돈이 3억 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인도 매도인과 짝짝꿍해서 적당히 쓰게 되겠죠. 그러면 다운계약은 걸렸을 때 가장 무서운 건 가장 싫은 건 그 집을 다운계약 걸린 집을 나중에 팔았을 때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제 손피라는 개념을 넘어갈게요. 손에 쥐는 돈을 뜻합니다. 매도인이 간단하게 말해서 나 이것저것 다 떼고 아무튼 나는 다 내 거 내고 내 손에 남는 돈 순이익 이거에서 출발하는 게 손피예요. 양도세 매수 부담 또는 다운거래와 보통 세트로 묶입니다. 손피라는 개념은 그런데 매수인이 부담할 걸 프리미엄 그리고 1차 양도세, 2차 양도세까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 계산을 한번 볼게요. 손피 1억 매도인이 손피 1억을 원합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매수인이 내십시오라고 하면 1차 양도세, 2차 양도세까지 매수인이 내십시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이버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억, 손피 1억. 네, 이렇게 써 있으면 딱 알 수 있는데 1억이라고만 써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분양권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에다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손피 1억이라고 했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수인의 최종 부담은 2억 4천 정도가 됩니다. 왜? 손피 1억. P 1억에 1차 양도세 77%에서 7,700만원 그리고 2차 양도세가 한 6천만원 정도 나와요. 1억 7,700, 6천을 합쳐서 약 2억 4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상거래면 매수인은 4억 4천을 부담해야 되고 손필요하면 2억 4천, 다운계약을 쓰면 1억 1천만원 각각 부담해야 되는 돈이 줄어드는데 다운계약은 불법이니까 우리가 왠지 합법처럼 보이는 안전하다고 부동산에서 또는 다른 세무사들도 말하는 양도세 매수 부담의 손피로 거래를 합니다. 요즘 가장 일반적이에요. 심지어 충남의 한 군청에서는 부동산 협회에다가 이런 것도 아예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뭐 이렇게 거래할 때 뭐 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십시오 라고 공문까지 보내서 이게 요즘 정말 합법인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과연 합법일까? 실제로 매수인이 2차 양도세까지 냈다면 그것 또한 프리미엄이라 또 내야 된다 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묻어가시면 돼요. 이런 위험성은 있다. 세금 부담을 여러분들께서 매수인이 더 하셔야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을 반드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2차 양도세로 끝이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반드시 2차 양도세까지만 책임지겠다라고 특이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매수인께서 나중에 덤터기를 안 씁니다. 제가 실제 공급계약서를 프린트해서 드렸어요. 어디 아파트 공급계약서 써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1년 번호가 있는데 이 공급계약서 그날 발행한 순번이 되겠죠. 뭐 0001이면 뭐 첫 번째로 했다. 그래서 이거를 사진으로만 보면 지금 약간 화면이 뿌옇잖아요.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조작하고 실제로 사기를 많이 칩니다. 공급계약서를 살짝 보면 써 있습니다. 우리가 74 타입, 84 타입 흔히 뭐 30평, 34평 하는 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이게 뭐 25평, 24평밖에 안 나오거든요. 74 타입을 흔히 30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공급 면적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쉽게 말하면 현관문 닫고 들어오는 내 집, 나만 있을 수 있는 곳. 주거 공용 면적은 같은 층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쓰는 면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계약 시
여기는 계약금이 3,6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1차 1,000만 원, 차 2,6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 나머지 중도금 6회차 맨 처음에 청약 당첨된 사람, 이것과 신분증 반드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 자, 이거를 사고 팔면 우리가 잔금일에 이 건설사, 현대건설에서 마련해 놓은 사무실에 가서 서로 명의 변경을 할 건데요. 그때 이렇게 맨 뒷장에 따로 있습니다. 권리 의무 승계 현황 해서 양도인, 양수인, 하는 사람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사는 사람 이름 쓰고 도장 찍고, 회사 도장을 찍어서 날짜까지 적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적어야 완벽한 명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급계약서는 두 장이 존재해요. 세상에 두 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내 거, 하나는 회사 거, 회사 보유분. 그래서 이날은 이런 걸 두 번 쓰시는 거예요. 내 거에 쓰고 회사 거에 한 번 쓰고, 회사 거는 나중에 보관을 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제가 아직도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분양권 폭탄 세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칸타뷰 수유 팰리스. 그쵸? 여기가 입지로만 보면 되게 좋습니다. 수유, 그리고 미아 내려가면 백화점 있고요. 수유역에서 제가 찍어보니까 도보로 8분 걸린대요. 완전 초역세권이잖아요. 아직도 눈물의 폭탄 세일을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이겁니다. 옆에 바로 아파트 앞 풍경이에요. 여기가 먹자골목이거든요. 아파트 앞에 이런 풍경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아파트 앞이 상가로만 돼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카타빌 수유 팰리스는 여기고요. 주변이 다 그런 시장 먹자 골목인데, 여기가 유독 힘을 못 받는 이유는 주변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거 하나만 딸랑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딱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올 거야, 뭐가 들어올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나중에 혹시나 다른 곳 분양권, 입주권들을 따지실 때 아파트 이렇게 나 홀로 올라가는 거는 반드시 주변의 개발 계획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유 팰리스가 조금 정말 어려웠던 이유는, 지금 35% 할인했는데 7억이더라고요. 처음엔 10억 넘겨서 되게 비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되게 비싸게 분양을 했고, 이게 첫 번째 당연히.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학교가 쌍문 초등학교로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쌍문초로 배정이 돼 있는데 너무 멀어. 도보로 한 15분, 네이버에 찍어보니까 도보로 12분이 나오는데, 아이들 걸음이라면 20분 나오겠죠. 또 아이들은 이제 가다가 이것저것 사고 딴짓 하고 하잖아요. 30분 걸리는 데다가 제가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물길 다리를 건너요. 네, 다리를 건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첫 번째 어려운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아직도 비쌉니다. 지금 35% 할인해서 6억 8천인데 주변 시세라면 여기 브라운스톤 150세대인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 5년 안 된 200세대, 여기가 7억 5천 84타입이. 근데 얘네가 아직도 6억 8천 부르고 있어요. 네. 이 밑에 있는 데들 보통 7억 정도대에서 끊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지, 학교 근처나 조금 더 살기가 좋았던 곳들,